안녕하세요. 어플라이드 디지털 티커 APLD 관련해서 보내주신 자료들, 네, 정말 잘 받았습니다. 양이 꽤 되더라고요. 아마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좀 막막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 AI 관련주들 워낙 뜨거우니까 투자 관점에서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자료들 속에서 핵심만 딱 뽑아서 AI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 이 회사가 이런 거구나 하고 딱 감 잡으실 수 있게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좀 속도감 있게 갈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하죠. 네, 반갑습니다. 마침 이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AI 인프라 경쟁 속에서 되게 흥미로운 위치에 있는 회사라서요.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저희도 다각도로 한번 볼 수 있겠네요. 이게 그냥 기술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를 떠받치는 그 기반 시설, 특히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좀 독특한 투자 포인트가 있죠. 맞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딱 AI 공장을 지어서 빌려주는 전문 건설 및 임대업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빠를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아주 딱인데 AI 돌리는데 필요한 땅, 건물, 그리고 엄청난 전기랑 특수 냉각 시설까지 싹 다 갖춘 첨단 산업단지 개발사. 뭐 이런 역할이죠. 근데 여기서 투자자들이 딱 봐야 할 점은 이 회사는 그 비싼 엔비디아 GPU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서버, 그러니까 AI 공장의 핵심 기계는 직접 안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비싼 기계들은 코어이브 같은 고객사들이 직접 가져오고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그 기계들이 막 열부만 내잖아요. 그거 시키고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게 하는 최첨단 건물과 설비, 이걸 제공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뭐랄까 B2B 부동산 임대 사업인데 그냥 건물이 아니고 엄청난 기술이 들어간 특수 건물인 셈입니다. 이걸 막 10년, 15년 이렇게 장기 계약으로 묶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내는 모델이고요. 또요. 자료 보니까 원래 이름이 어플라이드 블록체인이었더라고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래는 비트코인 채굴하는 회사들한테 데이터 센터 공간이랑 전기를 빌려주는 그런 호스팅 사업이 메인이었어요. 그러다가 2022년에 발빠르게 사명을 바꾸고 AI와 HPC, 그러니까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 센터 인프라 쪽으로 사업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죠. 시장의 큰 흐름을 읽고 되게 과감하게 사업 모델을 바꾼 건데 이런 전략적인 유연성은 기업 생존이나 성장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영진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실행력이 어떤지 이건 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블록체인 호스팅하고 AI 호스팅하고는 필요한 게 꽤 다를 것 같은데 그렇게 빨리 바꿀 수 있었던 뭐 비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세요. 물론 기술적으로 다른 점은 있죠. 근데 핵심 인프라,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전기를 확보하는 능력하고 데이터 센터 부지 건설, 운영 노하우, 이건 공통분모였거든요. 기존 사업으로 확보했던 전력 계약이나 땅을 AI용으로 일부 바꾸고 여기에 AI 연산의 특성, 특히 그 엄청난 열을 잡는 고밀도 냉각 기술 같은 전문성을 더하면서 비교적 빠르게 전환할 수 있었던 거죠. 아예 맨 땅에서 시작한 건 아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AI 공장 건물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또 어떤 자산을 가졌는지 좀 보죠. 주수입원은 역시 데이터 센터 호스팅, 그러니까 임대료네요. 고객사랑 계약할 때 보통 메가와트 단위로 한다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가 공급하는 전력 용량을 말하는 거죠. AI가 전기를 워낙 많이 먹으니까요. 이 MW 용량이 결국 데이터 센터 가치랑 바로 연결되는 거고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이 전력하고 고성능 냉각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빌려주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돌리고 있는 주요 자산으로는 노스다코타주에 있는 제임스타운 캠퍼스 한 100메가와트 되고요. 그리고 앨런데일 캠퍼스, 자료에서는 폴라리스 포지1이라고 부르던데 거기가 있습니다. 특히 AI용 GPU는 좁은 공간에 엄청 빽빽하게 들어가니까 열 관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요즘 액체 냉각 기술에 막 집중 투자하고 설비 늘리고 있다는 점이 딱 눈에 띄어요. 공기로 식히는 옛날 방식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아, 액체 냉각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고성능 칩들이 뿜어내는 열을 효율적으로 식혀야만 서버 성능 저하나 고장을 막을 수 있고 또 더 많은 연산 장비를 넣어서 효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냥 공간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특화된 고밀도 액체 냉각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건 더 높은 임대료를 받거나 고객 유치하는데 확실히 다른 점이 될 수 있죠.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게 바로 기술적 해자, 그러니까 모트가 될 수 있을지 이걸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리고 자료 보니까 원래 텍사스에 있던 가든시티 캠퍼스 200메가와트짜리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인 마라톤 디지털에 팔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해요? 그건 이제 AI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실하게 재편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쪽 물량보다는 성장성이 훨씬 큰 AI HPC 쪽으로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인 거죠. 이런 과감한 자산 재배치도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제일 뜨거운 얘기로 넘어가 보죠. 바로 핵심 고객사 코어위브와의 계약인데요. 이거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이게 어플라이드 디지털의 현재 가치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코어 위브는 엔비디아가 직접 투자해서 유명해진 AI 특화 클라우드 기업인데요. 어플라이드 디지털하고 무려 15년짜리 장기 임대 계약을 맺었어요. 처음 발표된 250메가와트 규모 계약만으로도 예상 누적 매출이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넘을 걸로 추정됐죠. 근데 여기서 안 멈추고 최근에 150메가와트를 추가로 빌리기로 해서 총 400메가와트 규모로 확장될 예정이에요. 400메가와트요. 와, 감도 잘 안 오네요. 이게 어느 정도 파급력인 거예요? 단일 고객하고 맺은 계약으로는 정말 엄청난 규모죠. 이 계약 하나로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앞으로 15년 동안 아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투자자들한테는 미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게다가 코어 위브라는 AI 업계에서 제일 빠르게 크는 회사 중 하나를 핵심 파트너로 잡았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고요. 회사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시장에 딱 보여준 셈이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노스다코타에 폴라리스 포지2라고 280메가와트 규모 신규 AI 캠퍼스 짓는다는 계획도 발표했죠. 이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코어위브 계약으로 단기적인 안정성을 딱 잡고 폴라리스 포지2 건설로 중장기 성장 발판까지 마련하려는 전략이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게 바로 글로벌 큰손 맥쿼리 자산운용의 투자 유치입니다. 맥쿼리가 어플라이드 디지털의 HPC 사업 부문에 최대 50억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는 옵션을 확보하고 우선 9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분 15%를 가져갔어요. 이건 그냥 돈이 들어왔다, 이걸 넘어서요. 대규모 자금이 꼭 필요한 데이터 센터 사업에 든든한 실탄을 확보했다는 거. 그리고 맥쿼리 같은 글로벌 투자기관이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이랑 성장성을 높게 봤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죠. 코어위브 계약에 맥쿼리 투자까지 진짜 장밋빛 전망만 가득한 것 같은데요. 근데 당연히 좀 고려해야 할 점들도 있겠죠. 이렇게 큰 사업에는 돈도 많이 들 텐데. 물론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대표적인 자본 집약적 사업이에요. 땅 사고, 전기 끌어오고, 건물 짓고, 비싼 냉각 설비 들이고, 네트워크 갈고, 초기 투자 비용, 그러니까 캐펙스, 자본적 지출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이걸 보통 자기 돈만으로는 다 못하니까 빌려야 하고, 그럼 건설 기간 동안 이자 부담도 상당하고요. 자료에 나온 최근 재무 상태를 보면 2025 회계연도 매출은 한 1억 4,42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 성장, 4분기 매출은 3,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호스팅 용량이 늘어난 덕분이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네, 매출 성장세는 긍정적인데 투자자라면 비용 구조랑 재무 건전성을 꼭 같이 봐야 합니다.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만큼 중요한 게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에요. 계획된 예산이랑 일정 안에 데이터 센터를 딱 완공해서 돌리는 능력이 수익성에 바로 연결되죠. 만약에 건설이 늦어지거나 예상 못한 비용이 빵 터지면 재무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거든요. 자료에 재밌는 지적이 있던데요. 25년 4분기 이자 비용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가 건설 중인 자산 관련 이자를 비용으로 바로 안 잡고 자산으로 자본화했기 때문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요. 이건 좀 주의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서 장부상 이익하고 실제 현금 흐름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장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이익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 감가상각 같은 걸로 비용 반영되거나 실제 현금은 계속 나갈 수 있거든요. 투자자라면 이런 회계적 디테일 뒤에 숨겨진 실제 현금 흐름이나 부채 상환 능력 같은 걸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리스크 요인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 볼까요?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위험 요인들이 있던데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고객 집중 리스크예요. 현재로서는 코어 위브라는 단일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15년 장기 계약이라지만 만에 하나 코어위브 사업이 예상과 달라지거나 계약 조건 변경 요구 같은 게 생기면 어플라이드 디지털 실적에 진짜 치명타가 될 수 있죠. 고객을 좀 다양하게 만드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역시 돈 문제, 그러니까 재무 및 실행 리스크겠죠. 맞습니다. 대규모 투자 때문에 레버리지, 즉 빚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 센터 건설이라는 복잡한 프로젝트를 제때 예산 안에서 딱 끝내야 하는 실행 자체의 어려움이죠. 예를 들어서 전력 확보가 계획대로 안 되거나 인허가가 늦어지거나 건설 비용이 생각보다 더 들거나 이런 변수는 언제든 생길 수 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경쟁 심화를 꼽고 있네요. 네, AI 인프라 시장이 워낙 뜨거우니까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기존의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 구글 클라우드 GCP는 물론이고 어플라이드 디지털하고 비슷한 모델을 가진 다른 신생업체들하고의 경쟁도 점점 심해지고 있죠. 이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차별화할 거냐, 이게 장기적인 숙제입니다. 경쟁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죠. 자료에서는 어플라이드 디지털과 비슷한 AI 특화 인프라 제공 기업들을 네오클라우드라고 부르던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네오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새로운 클라우드란 뜻인데요. AWS, Azure, GCP 같은 기존의 거대 클라우드 공용들하고는 좀 다른 특정 분야, 예를 들어 AI나 HPC에 아주 특화된 인프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교적 신생 클라우드 기업들을 그냥 통틀어 부르는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코어위브도 넓게 보면 네오클라우드 범주에 들어갈 수 있고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이 네오클라우드들이 필요로 하는 특화된 집을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그럼 경쟁사들을 하나씩 비교해 볼까요? 우선 코어위브는 고객사이면서 경쟁사라고 보긴 좀 애매하고 오히려 파트너에 가까운 관계인가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AI 공장 건물하고 설비, 그러니까 전력, 냉각을 제공하는 건물주라면 코어위브는 그 공장에 자기네 GPU 서버 들여와서 실제 AI 연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장 운영자 겸 세입자 같은 관계죠. 물론 코어위브도 자체 데이터 센터를 일부 갖고 있거나 지을 수도 있으니까 잠재적 경쟁 요소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협력 관계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채굴에서 AI 호스팅으로 바꾸려는 코어 사이언티픽 코르즈이나 마라톤 디지털 마라 같은 회사들은 어때요?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텍사스 캠퍼스를 마라톤에 팔기도 했잖아요. 이 회사들은 기존에 확보한 대규모 전력 계약이나 부지를 이용해서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해요. 하지만 자료 분석을 종합해보면 아직 AI 분야 전문성이나 실제 사업 전환 속도 면에서는 어플라이드 디지털보다는 좀 뒤처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코어위브라는 확실한 앵커 테넌트, 그러니까 핵심 임차인을 확보하고 실제 가동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마라톤의 캠퍼스를 판 건 오히려 AI에 더 집중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절대 강자 AWS, Azure, GCP와의 경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들이 막 직접 나서면 어플라이드 디지털 같은 회사는 버티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게 가장 큰 질문 중 하나예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자본력, 기술력, 고객 기반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코어위브처럼 특정 요구사항, 예를 들어 초고밀도 액체 냉각이나 특정 지역에 빨리 지어달라거나 하는 이런 고객한테 100%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바로 그 틈새,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다 채워주지 못하는 특화된 고성능 인프라 수요를 공략하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거대 백화점, 하이퍼스케일러가 아니라 특정 품목 전문점, 어플라이드 디지털 같은 그런 포지션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드 디지털의 성공은 코어위브 같은 특정 AI 전문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고 크게 성장하느냐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둥지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능력, 이게 핵심 경쟁력인 거죠. 맥쿼리 같은 투자자들이 바로 여기에 베팅한 것이고요. 자, 그럼 투자 관점에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플라이드 디지털, 이 AI 공장 건물주에 대한 투자는 결국 무엇에 베팅하는 걸까요? 핵심은 이거죠. 첫째,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엔비디아 GPU 같은 고성능 컴퓨팅 자원 수요, 그리고 이걸 뒷받침할 특화된 데이터 센터 인프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거다.
이 거시적인 전망에 동의해야 하고요. 둘째, 그 수요를 AWS 같은 거대 기업만 먹는 게 아니라 코어위브 같은 특정 분야 전문 기업들도 상당 부분 가져갈 거다 이렇게 예측해야 합니다. 셋째,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바로 이 전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AI 공장을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그리고 약속한 시간 안에 제대로 지어서 공급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걸 믿어야 하는 거죠. 반대로 리스크는 여전히 그 특정 고객 의존도,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무 부담, 그리고 언제든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대 경쟁자들이고요. 맞습니다. 따라서 어플라이드 디지털 투자는 높은 성장 잠재력하고 명확한 위험 요인을 동시에 안고 있는 소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가능성이 있는 투자처로 볼 수 있습니다. 코어위브 계약하고 맥쿼리 투자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더해주긴 했지만 여전히 앞으로 증설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고객을 다양화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주가 변동성도 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어플라이드 디지털 이 흥미로운 기업의 사업 모델부터 경쟁 환경, 투자 포인트랑 리스크까지 아주 속도감 있게 훑어볼 수 있었습니다. AI 공장 건물주라는 비유 진짜 귀에 쏙쏙 박히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을까요?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 인프라 경쟁의 핵심이 점점 더 전력 확보하고 냉각 기술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과연 어플라이드 디지털처럼 특정 고객 맞춤형 설계나 액체 냉각 같은 특정 기술의 강점을 가진 전문 인프라 업체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 공세 속에서 계속 버틸 수 있는 경제적 해자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차별점이 미래에도 통할 건가? 아니면 거대 기업들이 금방 따라잡거나 더 나은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AI 인프라 투자 전략 세우는 데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결국 기술 변화 속도랑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명쾌한 분석과 정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저희도 AI 인프라의 한 단면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에게 자료 던져주세요. 저희가 또 알차게 분석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